것을 찾아요. 작년에 이수선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이러저러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었죠. 워낙 많이 이제 나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2009년 한 첫 촬영이 한 8월 정도였고요. 2009년도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처음 이제 어머니 만나게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촬영 쭉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냥 이제 제 엄마는 따로 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따로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노동운동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활동가 집단이 노동자 뉴스 제작단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러저러한 작업을 해오면서 좀 약간 뭐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 평화로움 같은 걸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서선이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뭐 노동이라는 문제,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서선 어머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또 애를 쓴 막 그런 작품도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뭔가 설명되어지거나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었어요. 많이 듣고요. 재밌어요. 제가 뭐 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별로 안 힘들고요. 사실 뭐 먹고 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뭐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이 다 먹고 사는데 힘들잖아요.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고 다 불안하게 살고 일부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길을 걷게 되는 지금 사회 구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80년대 80년대랑 90년대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 취직을 하면 그때는 이게 다 정규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였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그런 거였어요. 근데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해서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일부 몇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부분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그런 저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후회하지 않게끔 되는 어떤 그러한 사회 구조가 되어져 버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여기 들어와 있긴 한데 그 타이틀이 가끔씩 장편을 만들고 극장에 개봉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영화 감독으로 불려요. 영화 감독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현장 가고 그러면 무슨 동지 그렇게 불리거든요. 딱히 저는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저도 지금 한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뭐 제 스스로는 활동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이제 촬영한 거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촬영한 거를 이렇게 근데 어쨌든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현장에 좁은 방에도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뭔가 의무감과 뭔가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가 현장에서 판단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냥 그 카메라 촬영한다라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뭔가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잘 안 보였는데 오히려 후반 작업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화면을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어떻게 찍혔는지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그 처음 들어갈 때 보시면 카메라를 보고 빵긋 이렇게 웃어주세요. 반갑게. 그러면서 추운 날 들어가면 빨리 어서 들어오고 빨리 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만 그런 모습이지 저는 현장 촬영할 때는 그냥 인사하면서 지나가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촬영을 할 때 그런 화면들이 몇 개가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처음 만나고 나서는 좀 약간 서먹서먹하죠 당연히. 근데 어머니는 워낙 이제 카메라를 많이 당해보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제가 이제 마음 푸는 시기가 좀 필요했었고 그 시기 이후에는
오히려 저를 막 찾으시고 항상 그리워하시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혼자 계셨기 때문에 좀 많이 외로움 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시기를 제가 조금이라도 같이 했다는 게 되게 저한테 영광이기도 했고 그리고 고스톱 칠 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판을 읽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 이거 들고 있지? 그러면서 휙 하고 내주는 막 그런 깜짝 놀라 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그런 상황들 뭐 그런 거 굉장히 총명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뭐 고스톱을 치시면 항상 잃으신 적이 없고 뭐 그런 모습도 기억이 많이 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건 이미 결정이 됐던 거고요. 어머니 시간을 거꾸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큰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그 작품을 보는 관객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받아들이려면 이 카메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뭔가 정말 그 좁은 방 안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 카메라와 인물과의 관계가 그런 게 처음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어떡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플래시백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아니면 연대기로 가려고 한다 보면 뭐 전제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면서 그냥 뒤로 돌리자 어머니 시간을 가장 카메라와 가까웠던 시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어떠한 그 아픈 상처가 있고라는 거를 거꾸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거를 뭐 바꾸자 어쩌자 막 이렇게 내고 스태프들에서 회의가 많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냥 갔어요. 제 마음대로 그냥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아주 솔직히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도 그러기도 했어요. 유족분들 중에 한 분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작품적으로 본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주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큰 이야기가 이제 떡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잘 소화시켜내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이었고 그래서 죽음을 이용하지 않고 뭔가 원래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들 속에서도 저는 이야기를 거꾸로 돌리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도 좀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화질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기보단 처음 촬영했었을 때는 DSLR로 촬영을 했었어요. DSLR 그냥 사진기 있잖아요. 동영상 잘 찍히는 사진기가 있었거든요. 그 사진기로 이걸로 한번 해보자. 뭔가 또 때깔이 다르고 좀 다르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큐멘터리 촬영하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팔로잉 하기가 너무 힘들고 오디오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옛날에 2009년도 쪽 초반에는 이제 약간 때깔이 다르게 나왔던 거는 그 DI 하면서 숨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들키는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기서는 DSLR을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때깔이 약간 다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통 다큐멘터리 하면서 많이 쓰는 캠코더 형식 것으로 찍었고 인터뷰나 뭐 그런 것들과 뭐 주요한 이미지 씬 같은 경우는 오두막을 쓰기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더 위 버전의 카메라를 쓰기도 했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장은 도대체 뭘까? 전 트레일러 무슨 약속을 한 거야? 뭐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작품이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니 기념이나 별로 이제 안 남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이순 어머니 많이 기억해 주시고 춤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